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3학년 기술과정 교과를 가르칠 엄기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EBS 강의로 이미 수송기술의 이해 단원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EBS 강의는 우리 교과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맞는 걸로 맞는 PPT를 제작을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음질이 잘 안 들리는 학생은 소리를 키워서 들어주세요. 자, 교과서는 페이지 128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128쪽을 폈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EBS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요한 거 위주로 또는 거기에 설명하지 않았던 거 위주로 설명을 하고 금방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송기술의 의미와 수송기술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수송기술의 의미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2번 수송기술 시스템과 세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면 될 거예요. 선생님도 이게 지금 처음 녹화하는 거라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없고 지금 노트북 하나만 앞에 있어요. 원래는 얼굴을 보면서 면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직접 지금 대본도 없고 그냥 PPT와 교과서만 보고 수업을 하려니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0쪽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로 130쪽 보면은 자, 남극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자원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수송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남극에 우리 대한민국 연구원들이 파견 가 있죠. 자, 세종기지에 파견 가 있고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남극에 있는 분들도 먹고 자고 해야 되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필요한데 남극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춥고 뭐 자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해와야 됩니다. 자, 그때 남극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자, 잘 생각했을 거라고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극 대륙 주변에는 얼음이나 빙하를 깨고 움직이는 요 쇠빙선. 자,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쇠빙선을 그려주고 싶은데 쇠빙선은 배 앞머리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모든 배가 다 V자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배들은 앞에를 보면은 여기가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는 갯벌이 많아서 이렇게 V자 형태를 가진 쇠빙선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이런 널찍한 판옥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행을 해왔고, 다시 쇠빙선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이 쇠빙선, 얼음을 깨고 갈 수 있는 이 쇠빙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스노모빌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그 외에도 더 좋은 것은 재빠르게 갈 수 있는 헬기나 아니면 요즘은 수송용 드론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송 기술에 대해서 감이 좀 잡혔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나왔네요. 수송 기술의 이해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로를 달리다가 비행기로 변신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자동차 에어로모빌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자,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 한 번으로 500km.
500km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서울, 여기가 부산. 자, 서울에서 부산이 한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 왕복까지는 안 되고 한 번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도로에서만 달리던 자동차가 하늘도 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뭐가 없겠어요? 교통 체증이 없겠고 또 사고도 많이 줄어들겠죠. 자, 여기 PPT에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급차와 같은 응급 차량이나 소방차, 경찰 차량으로 한정한다면 막히는 도로와 상관없이 공익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아직은 뭐 실용화가 안 됐지만 소방 드론이나 또는 방범용 드론 같은 거, 드론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실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개발이 될까요?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송 기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수송 수단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걸 이동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뭐 배로 가는 게 좋은지, 비행기로 가는 게 좋은지, 또는 자동차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수송 기술이에요. 어렵지 않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수송 기술의 특성,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가장 대표적입니다. 수송 수단으로서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같은 항공기, 배와 같은 선박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 교량, 터널, 항로 등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수송 기술은 이 지원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도로도 있는데 여기는 도로는 너무 대표적이라 안 나왔지만 여기 비행장이 있고 뭐 여객 터미널도 있고, 여객 터미널은 이제 배와 같은 배를 타는 여객 터미널이 있고, 또 버스 정류장, 그 외에도 뭐가 있겠어요? 뭐 휴게소도 있겠고 주유소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나아가서 미래에는, 지금은 주유소가 굉장히 많지만 미래에는 뭐 전기를 충전하는 충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내 요소로는 요 교통 표지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외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안내 요소로 보면은 예전에는 지도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지도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지도가 거의 뭐 손 안에 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송기술의 특징, 에너지 자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거의 70%는 연료가 뭡니까? 바로 석유죠,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LPG 자동차라고 하는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겠죠. 전기 자동차 회사로 가장 유명한 게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요건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고, 지금 현대나 기아 자동차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죠. 조만간 전기 자동차가 곧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자동차를 살 나이가 되면은 이제는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전기 자동차가 좋은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한다. 이 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OT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OT 영상에 보면은 기술에서 5가지 영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기술, 건설기술, 수송기술, 생명기술, 정보통신기술,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기술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융합해서 존재합니다. 뭐 가까운 자동차만 봐도 자동차는 수송기술이지만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통신을 받는 것은 이제 통신기술과 합해져 있죠. 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송기술과 AI,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대표적인 AI, 정보통신기술과 또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차는 예전에는 철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철. 근데 요즘은 철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왜 줄일까요? 예,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자동차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면은 연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철의 사용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의 사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수송 기술과 뭐와 합쳐진 거예요? 제조 기술이 또 합쳐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술과 합쳐서 융합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음 요소들은 수송 기술의 어떤 특성과 연결될 수 있을까? 자, 선박은 수송 수단이고, 여기 항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이동 통로, 주유소 아까 얘기했죠. 지원 시설, 내비게이션은 안내 요소, 수소는 에너지 자원. 뭐 여기 수소도 있겠지만 뭐 석유가 지금은 가장 대표적이죠.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송 기술 시스템 볼게요. 이 시스템이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뭐 선생님보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자, 시스템은 영어인데 이거를 한글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한글로 하면 바로 체계라는 뜻이에요. 체계. 자, 체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체계를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단계라고 합니다. 단계. 물론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단계 또는 순서라고 합니다. 순서. 자, 그러면은 수송기술 시스템은 수송기술 체계라고 말하고, 뜻은 수송기술 단계, 수송기술의 순서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수송기술이 일어나는 순서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투입. 두 번째는 과정. 세 번째는 산출. 자, 이렇게 투입, 과정, 산출 세 단계가 있고, 자, 투입이나 과정이나 산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뭐라고 합니까? 되먹임. 되먹임을 해서 이 오류를 바로 잡아줘야 돼. 자, 되먹임은 영어로 선생님이 영어를 쓰기가 좀 힘드네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 교과서는 요게 다 영어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한글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되먹임, 피드백을 해줘서 오류를 바로 잡아야 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갔어. 이 PPT가 조금 이상하네요. 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산출이 됩니다. 산출.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택배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택배 회사에서 내가 택배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옷을 사고 싶어서 옷을 하나 주문을 했어요. 그럼 그 주문을 받은 회사는, 그 의류 회사는 택배 회사에 그 물품을 넘기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내가 제주도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삽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제주도까지 택배를 보내줘야 돼요. 자, 그럼 수송수단을 자동차로 할까요? 기차로 할까요? 선박으로 할까요? 항공기로 할까요? 우주선으로 할까요? 자, 우주선은 조금 오바고. 자, 제주도까지 보낼 때 가장 보편적인 거는 선박과 항공기가 되겠죠. 자, 요렇게 선택을 했고,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여객터미널에 갔고, 또 여객터미널에 가서 배를 운전해가지고 와야 되고, 제주도에 도착하면은 다시 또 자동차를 타고 집까지 와야겠죠. 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항에 가서 짐을 실은 다음에 다시 또 공항에 가고, 다음에 뭐 자동차를 타고 우리 집까지 배달이 될 겁니다. 자, 산출품은 그 내가 시킨 택배가 온전하게 바른 상태로 나한테 도착하는 게 산출품이에요. 안전하게 운행이 됐는지, 안전하게 내가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택배 도자기를 시켰는데 도자기가 다 깨져서 왔어요. 그러면 산출품이 잘못된 겁니다.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드백을 가야 됩니다. 어디서 깨졌는지.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와서 깨졌는지, 아니면은 과정에서 뭐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깨졌는지 등을 피드백을 해서 되먹임을 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게 바로 수송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 가족이 고속철도를 타고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투입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 엄청 이거는 정답이 없죠. 쭉 보면 됩니다. 우리 가족은 몇 명이고 이렇게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교과서 133페이지까지 봤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는 교과서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밑줄을 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1쪽에 수송기술이라고 있죠. 보라색으로 수송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밑줄 치겠습니다.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도 수송기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2쪽 거기 수송기술 시스템 또 보라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밑줄 하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수송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되먹임 단계로 되어 있다. 되먹임 밑에는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써주세요. 자, 영어를 왜 쓰라고 하냐면은 되먹임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하게 또 배우려면은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133쪽에 OX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단원 개념 확인해서 OX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송 시스템의 산출은 사람과 화물이 목적지까지 재배치된 것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가 되겠죠. 예. 수송기술의 산출은 사람과 화물이 목적지까지 재배치된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134쪽의 활동으로 역량 키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책에다가 직접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계약하고 일일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책에다가 직접 펴보세요. 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고 책에다가 직접 해보세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이거 문제는 자, 이것도 문제 풀어볼까요? 나왔는데 자, 수송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뭡니까? 바로 화물이 되겠죠. 화물은 수송수단이 아니죠. 수송하게 되는 물체입니다. 물체.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는데 선생님 처음이라 말을 굉장히 더듬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 18분 정도 녹음을 했는데 집중 있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EBS 강좌보다는 아마 듣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와서 듣기가 힘들었을 건데 조금 더 발전, 우리 온라인 계약이 된 만큼 온라인으로 계속 수업을 하면은 선생님도 계속해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끝. 자, 여기까지